네, 저희가 두 번째로 찾아갈 곳은 청와대가 있는 곳이죠. 3호선 경복궁역이었습니다. 이 문재인 대통령이 유엔 방문을 마치고 새벽에 한국에 돌아왔습니다. 하지만 북미의 초강경 말폭탄 속에 돌아오는 발걸음이 가볍지만은 않았다고 합니다. 네, 관련된 이야기는요. 소종섭 전 시사저널 편집국장 새로 모시고 나누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이 급기야 제3국인 러시아까지 나서서 유치원 어린애들 싸움 그만하라 라고까지 이제 개입하고 나섰습니다. 어젯밤에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트위터로 김정은한테 미치광이다라는 이런 독설을 또 날렸는데 바로 이 발언이 나온 직후였습니다. 들어보시겠습니다. 말귀를 알아듣지 못하고 지할 소리만 하는 넉다리에게는 행동으로 보여주는 것이 최선이다. 우리도 그에 상응한 사상 최고의 초강경 대응 조치 단행을 심중히 고려할 것이다. 우리 공화국의 절멸을 죄친 미국 통수권자의 망발에 대한 대가를 반드시 받아낼 것이다. 네, 소종석 국장께 여쭙겠습니다. 이 국가 정상들 사이에서 미치광이다, 늑다리다 이런 표현이 등장한 것 자체가 굉장히 이례적인 것 같습니다. 이렇게 지금 보면 뭐 깡패라고도 하고 서로 그냥 일반 우리가 듣기에 이제 조폭의 세계에서 쓸 수 있는 언어들을 막 쓰고 있으니까 미국과 세계 최강국인 미국의 대통령, 그리고 북한의 최고 지도자 간에 이러한 언사들이 왜 우리도 보통 그렇지 않습니까? 감정적인 언사들을 자꾸 주고받다 보면 그것이 이제 실제적인 어떤 물리력의 행사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북한과 미국의 최고 지도자들이 지금 이러한 강경한 언사를 주고받는다는 것은 우리로서는 굉장히 점점 위험한 국면으로 좀 가고 있다. 일종의 이제 말로써 치킨 게임을 하고 있는 것인데 그 속에서 우리가 독자적으로 이 상황을 해결할 수 없는 한계를 갖고 있는 그런 상황이 지금 자꾸 조성이 되다 보니까 사실은 이 상황을 바라보는 우리가 바라는 보고 있지만 이게 다른 넘 일이 아니고 우리 일인데 네. 우리가 이걸 어떻게 제어하거나 할 수 없다는 그것에서 오는 어떤 한계 네. 이런 것들이 점점 좀 심각해지는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사실 저희가 북한이 뭐 이런 식의 협박을 할 때마다 좀 흘려들는 경향이 좀 있는데 이번이 좀 특이한 게 과거에 보면 김일성, 김정일 위원장도 본인 명의의 성명을 낸 적이 없었는데 김정은 위원장은 본인 명의의 그렇죠. 성명을 낸 데서 좀 약간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사상 최고의 초강경 대응을 하겠다라고 김정은 위원장이 밝혔거든요. 그게 도대체 뭘까? 북한에서 이호 외무상이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내 생각에는 역대급 수소탄 지상 시험을 아마 태평양상에서 하는 것으로 되지 않겠는가. 지금까지 핵실험을 보면 대부분 이 지하 핵실험을 했었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근데 지금 태평양상에서 수소탄 실험을 하겠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겁니까? 저는 저게 말도 안 되는 얘기라고 생각하고요. 네. 또 저게 실제로 실현이 된다고 하면 북한은 거의 고립 정도 수준이 아니라 진짜 실제로 공격당할 수도 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1990년대까지는 미국이나 뭐 당시 소련이나 러시아 이렇게 넘어오면서도 그렇지만 핵실험을 한 1000번가량씩은 다 했어요. 근데 그렇게 1000번가량 할 때에도 대체적으로 그 당시에는 지하실험을 많이 하지 않고 지상실험이라고 해서 그러니까 사막이라든가 아니면 뭐 태평양 군도 있는데 정중앙에 있는 아주 외딴 군도에서 핵실험을 한다거나 이런 방식이었거든요. 네. 근데 실험할 때마다 엄청난 방사능 낙진이라든가 폐해가 발생했어요. 그래서 이제는 지상핵 실험을 더 이상 하면 안 된다고 하는 게 전 세계적으로 굉장히 아주 시끄럽고 그 방사능 피해가 굉장히 많이 발생했고 전 세계가 그 방사능 한번 핵실험하고 나면 그 사실은 외부적으로 공개하기가 어려워서 그랬지 그 낙진이 떨어지는 것 때문에 굉장히 많은 피해를 다 알게 모르게 전 세계인이 받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다 핵실험을 할 때에도 지하로 들어가서 핵실험을 하는 방식으로 이제 바꾼 것이었는데 그걸 다시 뭐 예를 들어서 ICBM을 태평양 정 한가운데 쪽으로 쏴가지고 예를 들어서 옛날에 미국이 뭐 실험을 했던 비키니 군도 같은 데다가 예. 터뜨렸다? 그러면 거기에 따라서 북한이 받을 국제사회의 비난이라든가 제재 압박이라고 하는 건 상상을 초월하기 어려울 것이다. 이건 완전히 세계의 역사를 거슬리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거스르는 일이기 때문에 북한이 저는 뭐 그렇게 할 리는 없다 개인적으로 생각하고요. 만약에 한다 하더라도 ICBM을 실전으로 쏠 수 있는 능력을 과시한다거나 이런 방식이지
저렇게까지 수소폭탄 실험을 할 거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네, 지금 저희 화면을 시청자분들께서 보셨으면 알 것 같은데 왼쪽의 화면이 지상에서 실험을 해서 버섯 모양으로 기둥이 생기죠. 기류가 네. 생기는 거고 지금 오른쪽은 그 지하에서 했기 때문에 땅이 함몰되는 그런 모습이 그렇죠. 지금 나타나고 있는데 왼쪽 같은 경우에는 단순히 핵실험뿐만이 아니라 저 낙진이 방사능 피해가 주변 국가에 다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더 위험하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제 실험 자체를 주로 이제 그 뭐 프랑스형이나 뭐 이렇게 군도의 작은 섬, 네. 비키니 섬 같은 경우는 뭐 한 20차례 정도 이제 핵실험을 했지 않습니까? 아까 같은 경우는 오른쪽 같은 경우는 사막 같은데, 네바다 사막 같은 데서 한다든지 뭐 그런 식으로 이제 핵실험을 해 왔는데 특히 이제 수소폭탄 같은 경우는 이제 아시겠지만 러시아 옛날 구소련이 짜르 분바라는 정말 어마어마한 수소폭탄을 1950년대 실험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제 이런 실험 자체는 이제 1980년에 중국에서 한 이후로 사실은 이렇게 이제 실험 자체가 이루어지지 않고 시뮬레이션으로 요즘은 다 가능하거든요, 사실은. 근데 실제로 이제 파키스탄이나 인도 같은 경우는 이제 뭐 그런 실험을 했지만 이게 지금 북한에서 계속 이제 6차에 걸쳐서 지금 풍계리에서 지하 핵실험을 했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지금 북한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게 뭐냐면 이제 눈으로 보여주겠다는 거죠. 이제 예를 들어 김정은도 이야기했지만 역대급 뭔가 본인들이 주장하는 뭔가 위력을 보여주겠다. 이런 차원에서 이제 지금 수소폭탄 실험을 한다고 이야기를 한 것인데 저는 아마 이용호 외무상의 이야기는 굉장히 협박성 이야기라고 봅니다. 이걸 실제로 했을 경우는 실제로 러시아나 일본 이런 데서 사실 미칠 영향이 엄청나게 크기 때문에 이거는 뭐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인데 아마 내일 새벽쯤에 오늘 그 이용호 외무상이 이제 유엔 연설을 할 텐데 아마 김정은의 발언에 이어서 뭔가 좀 강하게 좀 쳐받기 위해서 이제 한 발언이가 보여지고 실제로 이제 근데 김정은이 국무위원회 위원장 이름으로 이제 성명을 발표했지 않습니까? 그만큼 실현성은 높아졌다. 자, 그렇다면 방법은 결국 아까 말씀하셨듯이 이제 ICBM이나 IRBM을 통해서 실제 어떤 안에 핵폭탄을 넣고 하는 실험들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충분히 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이제 전망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그 북한의 경우에는요,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을 완전 파괴할 수 있다라고 얘기한 것을 전쟁 선전포고라고 이해를 하고 있는 것이고, 네. 김정은 위원장이 직접 이렇게 나섰다는 얘기는 김정은 위원장의 성명 내용에도 들어가 있는 것처럼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을 대표하는 사람으로서 우리 국가와 인민의 존엄과 명예를 우리의 존엄과 명예를 훼손시켰다, 트럼프가. 거기에 대해서 우리는 당당하게 맞서겠다.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맞서는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이제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북한한테 사실 북이 뭐 지금 경제적으로 뭔가 전 세계에 뭔가 영향을 미칠 만큼 그렇게 영향력이 셉니까? 아니면 군사적으로도 보면 사실 핵이나 뭐 지금 미사일 가지고 위협을 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군사력 가지고만 평가를 한다 그러면은 아주 이제는 굉장히 왜소한 국가가 돼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국가, 북한이 그나마 자기네들 체제에 대해서 자존감 같은 걸 갖고 있었던 게 마지막으로 우리는 그래도 우리들 스스로 뭔가를 할 수 있다, 주체적 영향을 갖고 있다고 그동안에 굉장히 자기들 스스로는 뭔가 우기면서 살아왔는데 그걸 트럼프 대통령이 한 방에 그냥 확 완전히 괴멸이라는 말로 그냥 확 무너뜨려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북의 입장에서는 이런 완전히 무너진 자존심을 더 이상 우리가 무너질 것이 없기 때문에 이걸 회복하는 어떤 방식으로든 우리가 나서야겠다고 하는 절박감 같은 게 이번에 성명에 그대로 보였다는 것이고, 그렇게 보면 이 트럼프 대통령의 완전한 파괴라고 하는 것은 이 협박성 말이라고 볼 수 있지만 북한의 이 어떤 대응이나 이런 것들은 조금 더 협박보다는 구체적 행동으로 옮길 위험성을 좀 갖고 있다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 미국과 북한이 서로를 향해서 정말 말폭탄을 연일 이렇게 투척을 하고 있는데 미국에서요, 북한을요, 좀 더 궁지에 몰아붙이고 있거든요. 새로운 제재를 시작을 했는데 미국에 어떤 이야기를 했는지 들어보시죠. Foreign financial institutions are now on notice that going forward, they can choose to do business with the United States or with North Korea, but not both. 그러니까 한마디로 북한이랑 조금이라도 거래를 하는 개인과 기업이 있으면 미국과는 앞으로 같이 미국은 절대 상대를 해주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북한이냐 미국이냐 선택하라는 건데 북한 입장으로서는 상당한 압박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이게 이제 실질적으로 북한 입장에서는 목줄을 조이는 효과가 있을 수가 있고, 지금 미국이라는 것이 지금 이제 뭐 국제사회라고 봐야 되지 않습니까? 국제사회에서는 결국
이 정확하게 북한을 택할 것이냐 아니면 이 제재 조치에 적극적으로 협력할 것이냐 그 부분을 분명히 하라라고 하는 것이고 그에 맞서서 어쨌건 북한이 이제 초강경 대응 조치를 얘기를 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대략 한 3가지 정도로 얘기되는 것 같아요. 좀 아까 우리가 얘기했던 그런 태평양상에 이제 핵물질은 없지만 수소탄적인 위력을 가진 그런 것을 이게 폭발시키는 거 그런 거 하나 또 괌도 주변에 이른바 포위 사격을 하는 거 아니면 태평양상에 그 ICBM을 연속으로 쏘는 거 이러면서 타격 능력을 과시하는 거 이런 부분이 지금 얘기가 되고 있는데 그랬을 때 그러면은 이제 미국이 어떻게 할 거냐 경제적인 문제도 문제지만 그랬을 때 지금 틸러슨 국무장관 얘기는 그런 상황이 되면 이것은 군사적인 도발이라고 봐야 되고 결정권은 트럼프 대통령에게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은 그런 상황이 실제로 일어났다라고 보면은 굉장히 위험한 상황으로 갈 수 있다라고 보여지고 결국 지금 상황에서 실제로 그런 일이 일어날 것인가는 좀 더 두고 봐야 되지만 지금 미국에서 이렇게 금융기관들 경제 제재 조이고 하는 부분들은 결국은 마지막 치킨 게임 상황에서 뭔가 극적인 돌파구가 아직도 열릴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고 계속 지금 서로 이른바 기싸움 형국이 거의 극점으로 지금 가고 있지 않나 그렇게 지금 보입니다. 이 군사적 대응 조치 못지않게 문우신 재무장관의 말을 보면 좀 굉장히 의미심장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둘 다는 선택할 수 없다. 둘 중에 하나만 해라. 그러니까 북한하고 교역을 할 건지 아니면은 세계 최대 소비 시장인 미국하고의 교역을 단절할 건지 이 둘 중에 하나라고 지금 딱 선택을 하라고 못을 박았는데요. 이 과거에 그 중국과 수교할 것이냐 아니면 대만하고 할 것이냐 선택해라 이렇게 얘기했던 거하고 비슷한 상황이다. 대부분 다 중국을 선택하고 대만과는 다 단교를 했잖아요. 지금 그런 선택을 지금 전 세계 국가들한테 하고 있는 것이나 다름이 없다 이런 건데 이제 사실상 북한하고 교역하고 있는 국가가 몇 개 국가 되겠어요. 그렇게 많지 않거든요. 그럼 결국은 저 효과가 제일 많이 나타날 수 있는 곳은 중국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거예요. 중국이 그러면 지금은 당장 북한하고의 어떤 밀무역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이제 우리가 끊어버리겠다 이렇게 얘기는 하고 있지만 자금 흐름은 사실 좀 다른 차원이거든요. 예전에 이제 과거 방코델타 아시아 그 문제처럼 그때처럼 이렇게 어디인가 금융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는 곳에 돈을 아예 묶어버리는 조치를 취할 텐데 그런 경우에 예를 들면 동남아는 좀 덜하지만 중국에 있는 은행에 돈줄을 딱 막아버리는 조치를 취했다고 하면은 중국과 미국이 새로운 갈등의 또 씨앗이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과연 얼마만큼 실효적인 조치가 있을 것이냐 이건 좀 지켜봐야겠지만 결국은 미국을 선택할 건지 북한을 선택할 건지 얘기하라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어떤 심리적인 거나 아니면 실효적으로는 압박이 될 수 있는 좀 무서운 조치에 해당이 된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미국과 북한 사이에서 문재인 대통령 좀 애매하게 됐다고 할까요? 고민이 많을 것 같은데 어젯밤 늦게 자정이 다 돼서 뉴욕에서 돌아왔거든요. 뉴욕에서 어떤 이야기를 했는지 들어보시죠. 개회식장에 입장하는 북한 선수다. 세계인들의 환한 얼굴들을 상상하면 나는 가슴이 뜨거워집니다. 나는 평창이 또 하나의 촛불이 되기를 염원합니다. 네, 어떻게 보면 문재인 대통령이 유엔이라는 다자 무대에서 처음으로 이제 데뷔한 순간인데요. 임수정 앵커는 지금 뉴욕에 가서 같이 취재하고 왔잖아요. 어땠습니까? 그러니까 사실 저희가 이제 기자들이 뉴욕 가기 전에 문재인 대통령의 그 연설의 기조가 과연 얼마나 바뀔 것인가에 대해서 굉장히 집중을 했었는데 좀 생각보다 대화의 방점을 더 찍어서 연설을 했더라고요. 어떻게 보셨어요? 저도 이제 이게 문재인 대통령의 평화라는 말을 뭐 굉장히 한 30번 하고 그다음에 제재란 말 한 4번 정도 썼지 않습니까? 특히 전체 연설을 보면 평화에 상당히 무게를 두고 있죠. 그러면서 보면 지난번 함부르크에서 열린 이제 그 회의에서도 가서도 그 돌아오시면서 참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없다라고 이제 그런 이야기를 했지 않습니까? 또 마찬가지로 이제 유엔 연설을 보면서도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과연 뭔가 지금 평화를 이야기를 하는데 평화를 원하는 건 다 평화를 원하죠. 그럼 어떻게 평화를 일으킬 것인가 이게 이제 제일 중요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자, 바로 문재인 대통령 전에 트럼프 대통령은 저 무대에 나와서 토탈리 디스트로이라는 말을 쓰면서 강한 압박을 넣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김정은도 저렇게 강하게 또 말받아쳤죠. 자, 그 속에서 우리는 자, 평화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수밖에 없는 지금 어떤 면에서 보면 수단이 없는 이제 그런 상황이 돼버렸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본다면 아마 문재인 대통령 돌아오는 비행기에서 여러 가지 고민이 들 겁니다. 지금 이 양쪽으로 치닫는 국면에서 단순히 양쪽에 대화를 한다고 해서 과연 핵을 가진 북한이 핵이 없는 남쪽의 대화를 받아주겠습니까?
대화라는 게 항상 뭔가 좀 같은 조건, 동등한 조건에서 뭔가 협상이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자, 우리가 지금 적자 회담 모든 걸 하자고 하지만 북한은 우리는 전혀 언급도 하지 않고 있어요. 어떤 모든 성명에서 보면 남한은 아예 없습니다. 모두 다 미국을 겨냥하고 있지. 그런 상황에서 우리가 대화를 언급하는 것 자체가 좀 공허한 느낌도 들 정도이기 때문에 실제로 우리는 나름대로의 뭔가 억제력을 가질 수밖에 없는 저는 현실이다. 그렇다고 한다면 물론 송영무 장관 이야기하다가 뭐 철순하게 했지만 전술핵이라든지 등등 정말 우리가 가질 수 있는 뭔가의 억지력 이것이 없으면 뭔가 이 국면에서 우리가 평화를 이루기는 상당히 어려워지는 것이 아닌가라는 저는 또 생각이 듭니다. 예. 이 서로 다른 메시지, 서로 다른 방향성을 가진 이런 메시지들에서 도대체 어떤 의미를 이끌어내는지를 해야 되는 사람이 바로 저희 같은 언론인인데 사실 저도 좀 헷갈립니다. 한쪽에서는 수소폭탄 얘기를 하고 한쪽에서는 미국이냐 북한이냐 둘 중에 하나 양자택일을 하라고 하고 그런데 대통령은 가서 북한 선수단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걸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요? 근데 지금 문재인 대통령이 뭐 평창 동계올림픽 얘기를 한다고 해서 이거 왜 대통령이 지금 스포츠 외교 얘기만 하고 있는가 이렇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요. 저는 평창 동계올림픽이 문재인식 이른바 이제 대북 정책을 결정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분기점이 될 수 있는 사건이 된다. 네. 상징적인 사건이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왜 그러냐면은 왜 이제 유엔 무대에서도 평창 동계올림픽을 강조하느냐 하면은 지금 이렇게 북한하고 미국과 서로 간에 말폭탄을 주고받는 또 실질적인 위협을 하고 있는 상황이 돼버렸잖아요. 이럴 때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선택지가 많지 않은 상황에서 평창 동계올림픽이라고 하면 제일 다자간의 꽃이라고 할 수 있는 스포츠 외교의 장이 되는 거예요. 이럴 때 만약에 북한이 참석을 했다? 그러면 상황이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질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뭔가 지금 우리가 군사적으로는 사실 여기 북한하고 미국 간의 대립에 끼어들 만한 여지가 그렇게 많지 않은 상황이지만 평창 동계올림픽이라고 하는 어떤 국제적인 스포츠 외교를 통해서 우리가 뭔가 그 안에 들어갈 수 있는 여지가 생겨날 수 있다는 것이고요. 그걸 또 문재인 대통령의 유엔 총회 자리에서 강조를 했다고 볼 수 있는데 문제는 이제 평창 동계올림픽 때 북한이 안 오는 상황이 왔을 때 네. 평창 동계올림픽 때 북미 간에 저렇게 계속 긴장 관계가 높아졌는데 외국의 대표 선수단이 우리 불안해서 못 가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줄줄이 만약에 못 오는 상황이 돼버린다. 이렇게 하면은 굉장히 상황이 어려워질 수도 있다.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이 말하는 평화라고 하는 거는요. 유엔 총회장에서 말한 건 제가 이해하기로는 이거예요. 저는 전쟁의 피해자입니다. 다시는 한반도에서 전쟁이 일어나서는 안 됩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평화를 지향하긴 하지만 현재로서 북한의 도발을 막을 현재로서의 우리가 취할 수 있는 태도와 방법은 제재와 압박밖에 없습니다. 여기에 국제사회가 도와주시되 그 제재와 압박은 평화를 정착시키기 위한 과도기적인 조치일 뿐입니다라고 문재인 대통령이 얘기한 거거든요. 네. 저는 그게 헷갈릴 이유는 없다고 생각하고요. 그 정점에 있는 것이 평창 동계올림픽이기 때문에 아마 정부가 그 사이에 평창 동계올림픽 홍보를 비롯해서 국제적인 외교 노력을 굉장히 많이 좀 펼칠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자, 이렇게 대통령이 지금 뉴욕에 가 있는 동안 우리 정부는 또 중요한 결정 하나를 했거든요. 통일부 장관, 조명균 장관입니다. 영유아, 임산부 등 취약계층의 열악한 상황을 고려하여 제재와 북한 주민에 대한 인도 지원은 분리 대처해 나간다는 것이 국제사회가 공유하고 있는 보편적 원칙이죠. 네. 그러니까는 대북 인도적 지원 800만 달러 그대로 이제 진행을 하겠다는 결정을 한 건데 이제 뭐 청와대에서는 대북 인도 지원이라는 게 정치적 상황과 무관하게 정말 인도적 차원에서 하는 거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일각에서는 결국은 이 대화를 하기 위해서 인도적 지원을 하는 게 아니냐. 조금 대화를 하기 위해서 지금 문재인 정부가 조급한 거 아니냐 이런 지적도 나오거든요. 이 시점에 대북 인도적 지원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아마 문재인 대통령으로서는 굉장히 고민이 많을 거예요. 그러니까 원론적인 측면에서 아까 이제 평창 동계올림픽도 마찬가지인데 이 인도적 지원 문제도 마찬가지고 원론적인 측면에서의 어떤 그런 평화를 위한 메시지, 그런 올림픽 참가를 위해서 북한을 끌어내고자 하는 노력, 또 이렇게 대북 인도적 지원에 동참하는 거, 이것은 이제 하나의 원론적인 노력들이죠. 그런데 어제 이제 문 대통령이 얘기했다시피 현실적으로 본다면 지금 국면에서는 다른 방법이 없다. 국제 제재에 독잡해서 열심히 하는 것밖에 다른 방법이 없다라고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저는 이 대북 인도적 지원 문제도 기본적으로는 뭐 대북 인도적 지원이 갖고 있는 그 뜻, 거기에 대해서는 문제가 없죠. 그런데 이 시기 같은 것들이 발표하는 시기, 그러니까
이 대북 인도적 지원을 꼭 이 시기에 그렇게 발표를 해야 됐을까? 그러니까 그동안에 여러 차례 이제 국제기구에서의 지원 요청이 있었다라는 이제 명분이 있긴 하지만 그동안에도 결정 못했던 것을 이 시기에 결정을 꼭 해야 됐을까 하는 그런 부분은 있는데 이 부분이 이제 일단 연내에 지원을 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바로 지원을 안 하고 조금 시간을 두면서 연내까지 하는 쪽으로 국제기구를 통해서 하는 거니까 시간을 좀 갖고 가겠다라는 것인데 이런 부분들이 뭔가 남북 관계에서 조그만 부분이라도 물꼬를 좀 트는데 도움이 될 수 있다면 그만한 투자 가치는 있다라고 보여지는데 과연 북한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마음을 좀 빗장을 좀이라도 열 것인가 네. 현 단계에서 봤을 때는 상당히 그걸 기대하기는 또 어렵다는 거죠. 예. 저는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정부가 솔직해지면 좋았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드는 부분이 있는데 네. 조명균 장관의 얘기를 보면 취약계층의 열악한 상황을 고려하여라는 표현이 등장합니다. 네. 그러면은 그거는 그만큼 시급성이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800만 달러 이렇게 지원 결정을 하면서 언제 지원할 건지에 대한 시기는 못 박지 않았습니다. 연내라고만 얘기했습니다. 네. 앞으로 2개월이 남은 거거든요. 이게 서로 모순적이에요. 그렇죠. 시급하면 바로 지원해야죠. 이제 그런 상황인데 지금 국제적인 지원 자체도 물론 뭐 북한이 어려운 사실이야. 뭐 여전히 어려운 사실이야. 뭐 되어 왔습니다만은 그러나 지금 북한에서 과연 국제기구에서 정말 긴급한 이런 지원의 필요성이 있는가라는 문제도 좀 문제고 저는 이제 북한을 접근하는 방식이 지금 현 정부가 보면 김정일 시대와 김정은 시대는 완전히 달라졌다고 저는 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김정일 시대에는 이런 식의 대북 지원이나 이런 걸 통해서 뭐 대화도 하고 물꼬도 트고 이런 것들이 문법들이 통했어요. 그렇지만 핵무기와 미사일을 기본적으로 발사해 성공한 김정은 시대에는 이거 통하지 않습니다. 네. 완전히 이제는 문법이 달라졌어요. 그러니까 자꾸 우리 정부는 예전의 방식대로 즉 이런 지원을 하고 적조 회담을 하면 뭔가 협상이 나오겠지 싶은데 과연 800만 달러 주고 북한이 나오겠습니까? 저는 그런 거 안 통한다고 보거든요. 이미 북한은 핵과 미사일을 가진 국가이기 때문에 기존의 우리의 접근 방식으로 통해서는 저는 문고를 열 수가 없다고 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제는 새로운 접근 방식이 필요하다. 그러니까 그래서 좀 과거의 접근 방식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재검토해 봐야 되는 것이 아닌가라는 좀 생각이 듭니다. 네. 네. 그 3박 5일간의 뉴욕 일정을 마치고 돌아오는 문재인 대통령 과연 어떤 소회를 느꼈을지 비행기 안에서 기자들과 간담회를 가졌습니다. 지금처럼 잔뜩 긴장이 고조되어 있는 상황에서는 섣불리 다른 대법을 모색하기도 어렵죠. 국제사회가 그냥 한 목소리로 압박하는 것 외에는 지금은 뭐 달리 다른 방법이 없을 것 같습니다. 근데 제가 저 바로 앞자리에 앉아 있었거든요. 근데 좀 느낀 거는 미국을 갔을 때에 비해서 이번에는 좀 힘이 빠졌다. 그런 생각이 좀 들긴 들더라고요. 아니 뭐 유엔 무대에 다자 무대에 가가지고 뭔가 이렇게 이 문재인 대통령의 존재감도 좀 더 과시할 수도 있는 굉장히 좋은 기회였는데 갑자기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 완전 파괴하겠다 이런 식의 발언 나오고 난 다음에 전부 오히려 유엔 총회 무대가 무슨 긴장과 전쟁 선전포고의 무대처럼 이렇게 변질이 된 측면이 좀 있거든요. 근데 저는 문재인 대통령 입장에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아쉬울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또 하나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유엔이라고 하는 공간이 결국 민주주의, 평화, 인권, 환경 이런 것들에 대해서 논의하는 것 아닙니까? 근데 이런 곳을 뭐 마치 어떤 국가에 대해서 선전포고하는 것 같은 그런 공간을 활용하는 것은 좀 국제사회에서 이건 굉장히 안 좋은 선례를 남긴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방금 전에 이제 인권 문제, 인도적 지원 문제 잠깐 말씀하셨지만 저는 그런 차원에서 우리가 인도적 지원하는 문제를 지원하겠다고 유엔 총회 기간 동안에 결정한 것은 나쁜 것은 아니었다고 생각합니다. 그 북한에 대한 어떤 군사적인 압박이나 이런 것하고 인도적 지원은 완전히 다른 트랙으로 움직이는 거예요. 얼마 전에 북한 원유 수출 금지하는 문제도 완전히 금지하려고 했다가 영국이나 일부 국가들이 아니 완전히 금지하면 북한 겨울에 북한 인민들은 그러면 북한 주민들은 뭐하고 어떻게 살 거냐 뭐 이런 식의 어떤 반발들이 있었다고 저는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숨구멍이라도 뚫어줘야 북한의 정권의 핵심 역할을 하는 북한 체제 권력자들하고 북한 주민들하고는 좀 분리해서 우리가 생각할 필요가 있고 우리가 지금 대북 인도적 지원을 국내 무슨 시민단체를 통해 가지고 지원하는 것도 아니고 국제인권단체를 통해서 유엔 산하 단체를 통해서 주는 거잖아요. 근데 그런 것까지 우리가 너무 이거는 뭐 이런 지금 상황에서 북한이 인도적 지원을 할 필요가 있겠는가까지 그렇게까지 연결하는 것은 저는 좀 아니라고 생각하고 북한 굶어가는 아이들한테 영양실조인 아이들한테
뭔가 좀 이렇게 지원한다고 해가지고 걔네들이 뭐 일어나가지고 전쟁 문제에 개입하거나 그런 거 아니잖아요. 그런 것까지 우리가 너무 그렇게 경직된 사고로 바라볼 필요는 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네. 이 대북 인도적 지원 문제와 관련한 것을 어떻게 바라보느냐라고 하는 문제는 사실 밤을 새서 얘기를 네, 해도 사실 답이 접점을 없어요. 찾기가 쉽지가 않을 것 같습니다. 이번 이야기는 여기서 정리를 하겠습니다. 입장에서는 목줄 조이는 효과가 있을 수가 있고 지금 미국이라는 것이 지금 이제 뭐 이제 국제사회라고 봐야 되지 않습니까? 국제사회에서는 결국 이 정확하게 북한을 택할 것이냐 아니면 이 제재 조치에 적극적으로 협력할 것이냐 그 부분을 분명히 하라라고 하는 것이고 그에 맞서서 어쨌건 북한이 이제 초강경 대응 조치를 얘기를 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대략 한 3가지 정도로 얘기되는 것 같아요. 좀 아까 우리가 얘기했던 그런 태평양상에 이제 핵물질은 없지만 수소탄적인 위력을 가진 그런 것을 이게 폭발시키는 거 그런 거 하나 또 괌도 주변에 이른바 포위 사격을 하는 거 아니면 태평양상에 그 ICBM을 연속으로 쏘는 거 이러면서 타격 능력을 과시하는 거 이런 부분이 지금 얘기가 되고 있는데 그랬을 때 그러면은 이제 미국이 어떻게 할 거냐 경제적인 문제도 문제지만 그랬을 때 지금 틸러슨 국무장관 얘기는 그런 상황이 되면 이것은 군사적인 도발이라고 봐야 되고 결정권은 트럼프 대통령에게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은 그런 상황이 실제로 일어났다라고 보면은 굉장히 위험한 상황으로 갈 수 있다라고 보여지고 결국 지금 상황에서 실제로 그런 일이 일어날 것인가는 좀 더 두고 봐야 되지만 지금 미국에서 이렇게 금융기관들 경제 제재 조이고 하는 부분들은 결국은 마지막 치킨 게임 상황에서 뭔가 극적인 돌파구가 아직도 열릴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고 계속 지금 서로 이른바 기싸움 형국이 거의 극점으로 지금 가고 있지 않나 그렇게 지금 보입니다. 이 군사적 대응 조치 못지않게 문우신 재무장관의 말을 보면 좀 굉장히 의미심장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둘 다는 선택할 수 없다. 둘 중에 하나만 해라. 그러니까 북한하고 교역을 할 건지 아니면은 세계 최대 소비 시장인 미국하고의 교역을 단절할 건지 이 둘 중에 하나라고 지금 딱 선택을 하라고 못을 박았는데요. 이 과거에 그 중국과 수교할 것이냐 아니면 대만하고 할 것이냐 선택해라 이렇게 얘기했던 거하고 비슷한 상황이다. 대부분 다 중국을 선택하고 대만과는 다 단교를 했잖아요. 지금 그런 선택을 지금 전 세계 국가들한테 하고 있는 것이나 다름이 없다. 이런 건데 이제 사실상 북한하고 교역하고 있는 국가가 몇 개 국가 되겠어요. 그렇게 많지 않거든요. 그럼 결국은 저 효과가 제일 많이 나타날 수 있는 것은 중국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거예요. 중국이 그러면 지금은 당장 북한하고의 어떤 밀무역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이제 우리가 끊어버리겠다 이렇게 얘기는 하고 있지만 자금 흐름은 사실 좀 다른 차원이거든요.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을 완전 파괴할 수 있다라고 얘기한 것을 전쟁 선전포고라고 이해를 하고 있는 것이고 김정은 위원장이 직접 이렇게 나섰다는 얘기는 김정은 위원장의 성명 내용에도 들어가 있는 것처럼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을 대표하는 사람으로서 우리 국가와 인민의 존엄과 명예를 우리의 존엄과 명예를 훼손시켰다. 트럼프가. 거기에 대해서 우리는 당당하게 맞서겠다.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맞서는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이제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북한한테 사실 북이 뭐 지금 경제적으로 뭔가 전 세계에 뭔가 영향을 미칠 만큼 그렇게 영향력이 셉니까? 아니면 군사적으로도 보면 사실 핵이나 뭐 지금 미사일 가지고 위협을 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군사력 가지고만 평가를 한다 그러면은 아주 이제는 굉장히 왜소한 국가가 돼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국가, 북한이 그나마 자기네들 체제에 대해서 자존감 같은 걸 갖고 있었던 게 마지막으로 우리는 그래도 우리들 스스로 뭔가를 할 수 있다. 주체적 영향을 갖고 있다고 그동안에 굉장히 자기들 스스로는 뭔가 우기면서 살아왔는데 그걸 트럼프 대통령이 한 방에 그냥 확 완전히 괴멸이라는 말로 그냥 확 무너뜨려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북의 입장에서는 이런 완전히 무너진 자존심을 더 이상 우리가 무너질 것이 없기 때문에 이걸 회복하는 어떤 방식으로든 우리가 나서야겠다고 하는 절박감 같은 게 이번에 성명에 그대로 보였다는 것이고 그렇게 보면 이 트럼프 대통령의 완전한 파괴라고 하는 것은 이 협박성 말이라고 볼 수 있지만 북한의 이 어떤 대응이나 이런 것들은 조금 더 협박보다는 구체적 행동으로 옮길 위험성을 좀 갖고 있다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 미국과 북한이 서로를 향해서 정말 말폭탄을 연일 이렇게 투척을 하고 있는데 미국에서요 북한을요 좀 더 궁지에 몰아붙이고 있거든요. 새로운 제재를 시작을 했는데 미국에 어떤 이야기를 했는지 들어보시죠. Foreign financial institutions are now on notice that going forward they can choose to do business with the United States or with North Korea, but not both. 그러니까 한마디로
북한이랑 조금이라도 거래를 하는 개인과 기업이 있으면 미국과는 앞으로 같이 미국은 절대 상대를 해주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북한이냐 미국이냐 선택하라는 건데 북한 입장으로서는 상당한 압박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이게 이제 실질적으로 북한이 이걸 할 때마다 좀 흘려들는 경향이 좀 있는데 이번이 좀 특이한 게 과거에 보면 김일성, 김정일 위원장도 본인 명의의 성명을 낸 적이 없었는데 김정은 위원장은 본인 명의의 그렇죠. 성명을 낸 데서 좀 약간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사상 최고의 초강경 대응을 하겠다라고 김정은 위원장이 밝혔거든요. 그게 도대체 뭘까? 북한에서 이용호 외무상이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내 생각에는 역대급 수소탄 지상 시험을 아마 태평양상에서 하는 것으로 되지 않겠는가. 지금까지 핵실험을 보면 대부분 이 지하 핵실험을 했었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그런데 지금 태평양상에서 수소탄 실험을 하겠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겁니까? 저는 저게 말도 안 되는 얘기라고 생각하고요. 네. 또 저게 실제로 실현이 된다고 하면 북한은 거의 고립 정도 수준이 아니라 진짜 실제로 공격당할 수도 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1990년대까지는 미국이나 뭐 당시 소련이나 러시아 이렇게 넘어오면서도 그렇지만 핵실험을 한 1000번가량씩은 다 했어요. 근데 그렇게 1000번가량 할 때에도 대체적으로 그 당시에는 지하실험을 많이 하지 않고 지상실험이라고 해서 그러니까 사막이라든가 아니면 뭐 태평양 군도 있는데 정중앙에 있는 아주 외딴 군도에서 핵실험을 한다거나 이런 방식이었거든요. 네. 근데 실험할 때마다 엄청난 방사능 낙진이라든가 폐해가 발생했어요. 그래서 이제는 지상 핵실험을 더 이상 하면 안 된다고 하는 게 전 세계적으로 굉장히 아주 시끄러웠고 그 방사능 피해가 굉장히 많이 발생했고 전 세계가 그 방사능 한번 핵실험하고 나면 그 사실은 외부적으로 공개하기가 어려워서 그랬지 그 낙진이 떨어지는 것 때문에 굉장히 많은 피해를 다 알게 모르게 전 세계인이 받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다 핵실험을 할 때에도 지하로 들어가서 핵실험을 하는 방식으로 이제 바꾼 것이었는데 그걸 다시 뭐 예를 들어서 ICBM을 태평양 정 한가운데 쪽으로 쏴가지고 예를 들어서 옛날에 미국이 뭐 실험을 했던 비키니 군도 같은 데다가 예. 터뜨렸다? 그러면 거기에 따라서 북한이 받을 국제사회의 비난이라든가 제재 압박이라고 하는 건 상상을 초월하기 어려울 것이다. 이건 완전히 세계의 역사를 거슬리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거스르는 일이기 때문에 북한이 네, 저희가 두 번째로 찾아갈 곳은 청와대가 있는 곳이죠. 3호선 경복궁역이었습니다. 이 문재인 대통령이 유엔 방문을 마치고 새벽에 한국에 돌아왔습니다. 하지만 북미의 초강경 말폭탄 속에 돌아오는 발걸음이 가볍지만은 않았다고 합니다. 네, 관련된 이야기는요. 소종섭 전 시사저널 편집국장 새로 모시고 나누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이 급기야 제3국인 러시아까지 나서서 유치원 어린애들 싸움 그만하라 라고까지 이제 개입하고 나섰습니다. 어젯밤에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트위터로 김정은한테 미치광이다 라는 이런 독서를 또 날렸는데 바로 이 발언이 나온 직후였습니다. 들어보시겠습니다. 말귀를 알아듣지 못하고 지할 소리만 하는 넙다리에게는 행동으로 보여주는 것이 최선이다. 우리도 그에 상응한 사상 최고의 초강경 대응 조치 단행을 심중히 고려할 것이다. 우리 공화국의 절묘를 죄친 미국 통수권자의 망발에 대한 대가를 반드시 받아낼 것이다. 네, 소종석 국장께 여쭙겠습니다. 이 국가 정상들 사이에서 미치광이다, 늑다리다 이런 표현이 등장한 것 자체가 굉장히 이례적인 것 같습니다. 그렇게 지금 보면 뭐 깡패라고도 하고 서로 그냥 일반 우리가 듣기에 이제 조폭의 세계에서 쓸 수 있는 언어들을 막 쓰고 있으니까 미국과 세계 최강국인 미국의 대통령 그리고 북한의 최고 지도자 간에 이러한 언사들이 왜 우리도 보통 그렇지 않습니까? 감정적인 언사들을 자꾸 주고받다 보면 그것이 이제 실제적인 어떤 물리력의 행사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북한과 미국의 최고 지도자들이 지금 이러한 강경한 언사를 주고받는다는 것은 우리로서는 굉장히 점점 위험한 국면으로 좀 가고 있다. 일종의 이제 말로써 치킨 게임을 하고 있는 것인데 그 속에서 우리가 독자적으로 이 상황을 해결할 수 없는 한계를 갖고 있는 그런 상황이 지금 자꾸 조성이 되다 보니까 사실은 이 상황을 바라보는 우리가 바라는 보고 있지만 이게 다른 넘일이 아니고 우리 일인데 네. 우리가 이걸 어떻게 제어하거나 할 수 없다는 그것에서 오는 어떤 한계 네. 이런 것들이 점점 좀
심각해지는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사실 저희가 북한이 뭐 이런 식의 협박 저는 뭐 그렇게 할 리는 없다 개인적으로 생각하고요. 만약에 한다 하더라도 ICBM을 실전으로 쏠 수 있는 능력을 과시한다거나 이런 방식이지 저렇게까지 수소폭탄 실험을 할 거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네, 지금 저희 화면을 시청자분들께서 보셨으면 알 것 같은데 왼쪽의 화면이 지상에서 실험을 해서 버섯 모양으로 기둥이 생기죠. 기류가 네. 생기는 거고 지금 오른쪽은 그 지하에서 했기 때문에 땅이 함몰되는 그런 모습이 그렇죠. 지금 나타나고 있는데 왼쪽 같은 경우에는 단순히 핵실험뿐만이 아니라 저 낙진이 방사능 피해가 주변 국가에 다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더 위험하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제 실험 자체를 주로 이제 그 뭐 프랑스형이나 뭐 이렇게 군도의 작은 섬, 네. 비키니 섬 같은 경우는 뭐 한 20차례 정도 이제 핵실험을 했지 않습니까? 아까 같은 경우는 오른쪽 같은 경우는 사막 같은데 네바다 사막 같은 데서 한다든지 뭐 그런 식으로 이제 핵실험을 해 왔는데 특히 이제 수소폭탄 같은 경우는 이제 아시겠지만 러시아 옛날 구소련이 짜르 분바라는 정말 어마어마한 수소폭탄을 1950년대 실험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제 이런 실험 자체는 이제 1980년에 중국에서 한 이후로 사실은 이렇게 이제 실험 자체가 이루지 않고 시뮬레이션으로 요즘은 다 가능하거든요, 사실은. 근데 실제로 이제 파키스탄이나 인도 같은 경우는 이제 뭐 그런 실험을 했지만 이게 지금 북한에서 계속 이제 6차에 걸쳐서 지금 풍계리에서 지하 핵실험을 했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지금 북한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게 뭐냐면 이제 눈으로 보여주겠다는 거죠. 이제 예를 들어 김정은도 이야기했지만 역대급 뭔가 본인들이 주장하는 뭔가 위력을 보여주겠다. 이런 차원에서 이제 지금 수소폭탄 실험을 한다고 이야기한 것인데 저는 아마 이용호 외무상의 이야기는 굉장히 협박성 이야기라고 봅니다. 이걸 실제로 했을 경우는 실제로 러시아나 일본 이런 데서 사실 미칠 영향이 엄청나게 크기 때문에 이거는 뭐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인데 아마 내일 새벽쯤에 오늘 그 이용호 외무상이 이제 유엔 연설을 할 텐데 아마 김정은의 발언에 이어서 뭔가 좀 강하게 좀 쳐받기 위해서 이제 한 발언이 보여지고 실제로 이제 근데 김정은이 국무위원회 위원장 이름으로 이제 성명을 발표했지 않습니까? 그만큼 실현성은 높아졌다. 자, 그렇다면 방법은 결국 아까 말씀하셨듯이 이제 ICBM이나 IRBM을 통해서 실제 어떤 안에 핵폭탄을 넣고 하는 실험들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충분히 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이제 전망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그 북한의 경우에